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여명의 사주 기해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토는 전방지토입니다. 전답지토, 물에 젖은 논밭, 아주 습지가 많은 땅이에요. 이 습지가 많은 땅은 적응력이 좋습니다.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고 적응할 수가 있어요. 남녀간이나 친척간이나 이웃간이나 인간관계가 적응력이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각기 다른 성격과 재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성을.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고집을 하면은 인간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판단해서 거기에 성격을 같이 적응을 해서 화합하는 방향으로 인간관계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남녀가 아니라 고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 운이 없고 여자가 남자 운이 없는 사람. 이게 적응력이 없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운학이에요. 기가 바뀌면은 죽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난하고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갑작스레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기가 바뀌어요. 그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생활의 습관, 생활의 리듬, 인간관계의 리듬, 기운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가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토는 전답지토예요. 얼굴 인상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친근감이 있어요. 넉넉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법 없이도 사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그래요. 자기는 악인도 자기는 선하다 그래요. 전부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는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반응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이 됩니다.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더라도 내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뭐 고설한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언어 폭력을 쓴다든지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가깝게 사귀다 오해가 생겨 헤어졌을 때라도 멀리서 절 되길 바라야지. 그걸 복수심을 갖는 반항심, 그게 나쁜 마음인 겁니다. 기토는 뭐냐? 수단이 좋아요. 아주 능수능대합니다. 저 수완이. 마당발 같은 사람이에요. 인기응변이 좋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토는 또 뭐냐? 영양분이 많은 땅과 같이 재물운이 좋아요. 행재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관계를 잘하면 행재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한 약속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키게 되면은 인간관계 신불신의 관계예요. 나를 믿느냐 못 믿느냐. 모든 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불신을 주게 되면 거기서부터 인간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요 해라고 하는 거는 임간무가 있습니다. 암장에. 요게 해는 토국수해서 재물이 됩니다. 재물을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요 속에는 뭐가 있으면 갑이 있습니다. 갑하고 기하고는 갑지토예요. 그게 중정지합이에요. 성격이 원만합니다. 중용적이에 치우치질 않아요.
그 재물운이 좋고 명예운이 좋은 그런 일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닷물 같이 포용력이 있어요. 그 대신 역마가 되게 인신사에는 역마가 됩니다. 지살이 되고 변화를 좋아해요. 끈기가 없다, 이게 단점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정리정돈이 잘 못합니다. 안정감이 좀 부족해요. 관리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국수 재는 깔고 있지만은 관리 능력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명의 사주에 기토니까 부부궁에 남자가 있기 때문에 부부궁은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모경술 기해 병인이 되겠습니다. 양이 두 개고 일주가 음이고 양이 시에 있습니다. 이걸 이름 삼양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파란만장해요. 여자 하나가 남자 셋에게 휘둘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이 많다 이거죠. 이런 사람의 운명은 특징은 뭐냐? 대기만성이에요. 말년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의 이모생이 연을 보게 되면 바닷물인데 오해는 말입니다. 굉장히 이모생이 특징을 얘기하면은 스케일이 큽니다. 그릇이 커요. 넉넉합니다. 요 이모생들이. 그 다음에 사주의 월이 경술입니다. 경술의 월의 백호거든요. 옛날부터 여자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면은 과부팔자라고 그랬어요. 과숙팔자. 그 얘기는 옛날 시대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남자가 없게 되면 여자 혼자 독립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진술충미가 있으면 능력이 있거든. 활동력이 있고. 그 생활력이 강하고 독립심이 많으면 남자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성격이 안 맞거나 속궁합이 안 맞거나 성질이 안 맞거나 모든 게 불만이 있으면 헤어져요. 그래서 과숙사라고 그랬던 겁니다. 한마디로만 능력이 있는 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적이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해일주에다가 병인입니다. 태어난 달은 수월에 태어났습니다. 수월이면 가을이 돼요. 금수가 많습니다. 이만하게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력을 잘 봐야 돼요. 인옷을 화가 됩니다. 인옷을 화. 또 화가 있어요. 인해목이 돼요. 실질적으로 목화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 지도를 잘 그려야 돼요. 금수도 많지만 목화도 많아요. 토도 있고 목, 화, 토, 금, 수. 수가 여기 해임수가 해수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행의 균형이 잘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운세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화로 좋은 용신을 보는 게 좋지만은 화가 많기 때문에 금수도 좋다고 봐야 돼요. 이게 사주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전천후 사주예요. 사주가 운세 흐름이 뭐 인옷을 화가 많고 인해목에 화가 천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금수가 들어와도 좋고 지지에 수가 들어와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약변 강의되기 신강사주로서 가을에 태어났지만은 목화가 많기 때문에 금수가 들어와도 운세가 기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명사주는 관을 보라 그랬습니다. 기토가 있거든요. 그 관이 여기 인에 와 있습니다. 인에 목이 돼요. 목에 남자 세력이 큽니다. 그럼 여기 31세부터 35세부터 뭐가 들어오느냐? 관운이 들어옵니다. 관이 들어와요. 갑을. 인생의 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운이 좋을 때,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그 운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온 돈을 그때부터 계속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재물운이 좋고 운세 기둥을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모, 경술, 기해, 인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부부궁에는 화생토의 인해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궁합이 부부궁이 좋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신을 가지고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봄 목화가 좋다고 보기 쉽습니다만은 세력이 바뀌어서 화가 많았을 때 수도 좋다고 하는 이런 사주보는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역학을 철학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소문이 좀 나야 됩니다. 옛날 당대 이석영, 박재환 씨가 우리나라 역학계 거물입니다. 근데 이석영 선생께서 서울 필동에 철학관을 차리는데 손님이 없어요. 사주만 봐가지고는 빨리 소문이 나질 않기 때문에 6교점을 쳤습니다. 6교점을 치게 되면은 입학시험에 되느냐, 국회의원에 되느냐, 재판에서 언제 이기느냐, 지느냐, 혼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계를 6교점을 치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문전성시가 되고, 그래서 많은 그 인기를 모으신 분이 바로 이석영 선생입니다. 지금 역학 철학관을 운영하시는 계신 분들 대해서도 6교점에 대한 6특혜법, 그리고 효점 찍는 방법, 그리고 납감, 육수, 체와 용을 살펴서 그거를 6교점을 칠 수 있는 보는 감명하는 비법을 제가 개인 특강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육친 통변을 아시는 분께서는 저한테 6교점 치는 법을 1시간에 3회 정도만 강의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철학관 운영에 6교점으로서 응답해주는 좋은 실력을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